데이터 선법 통과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 선법을 찬성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선법을 통해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네.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면 그걸 활용해 갖고 서비스를 해주는 홍보 서비스가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싸요, 홍보비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그 효과가 네. 지금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예. 회원 수, 가입자 수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액티브 유저냐, 예.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기업 가치가 그렇죠. 책정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비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네. 공공목적의 공공 그렇죠. 플랫폼 서비스를 지역사고 살리는 위해서는 거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데이터 사법 통과됐다고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개인정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네이버라든 다음이 나서는 이유가 네. 데이터 선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종목을 찔렀습니다. 네. 뭐냐, 데이터 선법 통과했는데 더 좋은 건 뭐냐,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게 왜 근데 중소기업부는 네이버에 의존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네이버한테 의존해서 요즘 그 뭡니까 그 저기 보내는 거요? 3원도 안 들어가요. 그 문자 보내는 거. 네.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은 얼마든지 지역에 따라서 연동해갖고 이거 보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지 왜 네이버나 다음에 의존해갖고 네이버 다음에 힘을 실어줍니까 거기에다가. 걔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한 말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그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네.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허용으로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초토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 성장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따라서 외국의 그 입법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앞서 있는데 뒤져 있는 법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서 차제에 좀 앞서가는 기술에 맞는 앞서가는 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리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근본은 아무것도 않고 잘 버티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렇죠? 버티고 네. 또 이후에 연금도 받고 네. 행복한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방정을 떨다가 잘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버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미 선진국에 있는 기존의 법, 자전거 타던 시절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뭐 드론을 타고 날릴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그 법으로 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좀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전통시장 문제로 해서 모 시장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정이 많아요, 정이.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못된 짓을 한 사람조차도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좀 관련이 됐다면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했겠어요. 근데 그냥 봐주고 이게 참. 또 오프라인 백화점 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는 있습니다. 백화점이 틀이 잡힌 게 아니라요. 백화점 수수료. 수수료가 틀이 잡힌 게 아니라 막 따든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지금 이제. 그럴 수도 왜냐면 있고. 잘라버리니까 다. 롯데 같은 경우는 다 잘라버리니까. 잘난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떠드는데 그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좀 틀이 그나마 빈 것처럼 조금. 보이지만 이게 참 이게 어쨌든 좀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국감에 보면요 예. 매년 롯데는 나옵니다. 매년 롯데 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도 수수료 제목만 해도 수십 종류 이루고 있는데 예. 어느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면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충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제는 뒷북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개선이 되려는지.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약관이라고 나중에 만들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시장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정약관에 대해서 뭐라도 해놔야 되냐면 이런 서비스 규제, 니들 서비스에 대한 그 가격을 매길 거를 다 내봐. 더 이상 그 가격은 못 만들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가격도 가격인데요. 예. 오프라인에서 불공정거래 자본주의 역사가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500년 됐으니까. 그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공정거래에 있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거래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라요. 예. 근데 옛날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수료 문제도 수수료 문제인데 예. 숨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오프라인에선 사전에 팔춘해갖고 무슨 검문서 수수료 롯데 같은데 왜 검문서 통과료 받다가 들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 거래에서는 숨어서 사업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장 계열사라 이거죠? 위장 계열사가 지금 지난번에 그 네이버 같은데 공정거래에서 적발됐잖아요. 예. 이렇게 위장 계열사인데 공정에 신고 안 했던 거. 예. 옛날에 키워드 검색 광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개입니다. 100개. 예. 100개 업종에 꽃배달 서비스 광고료 내는 거, 복덕방 광고료 내는 거 네이버가 딱 보니까 어떤 게 돈이 되는지 알거든요. 예. 그럼 사전에 팔춘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숨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숨어서 하는 거래가 우리 병행수입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명품 거래 시장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온라인 거래에서 숨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참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소장님과 우리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정말 화만 나고 예,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나마 그 일자리마저 아주 그냥 최하층 3D 노동하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분명히 그러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생기면서 그러면은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소공인,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렇죠. 그걸 배달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이게 소공인인 거를 갖다가 파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정을 짓고 쉽게 말하면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역할만 충실히 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져야 될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임무 같아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플랫폼 안에 기속이 돼서 노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 줄 거냐, 이분들이 노동자냐 아니면 그 자기 자영업자냐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과 일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각각 의뢰 관계일 거 아닙니까? 노동자 같은 경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사대보민 이번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종속 관계가 될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규정해 주려면 정부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나라 국영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국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의료보험 수가는 거기서 뭐 책정을 하신다면서요? 뭐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정부가 우리 제로페이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서비스, 지역화폐 서비스. 그렇죠. 이거 시작할 때 네. 말이 많았어요. 조종자,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카드업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견제를 했어요. 공공 서비스, 공공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제 미국 은행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은행 업무가 너무 인터넷 은행, ATM으로 자동화가 됐지만 예.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은행의 창고에서 예금 수신을 하거나 수표 환전을 하거나 이런 예. 대량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수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활동 기준 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요.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과금 수납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인건비, 전기료, 임대료 이런 걸 계정 과목별로 예. 그 활동별로 전부 원가 분석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은행별로 전체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홍상은행이 있고 시티은행이 있는데 우리는 왜 수표 환전 업무 단가가 이렇게 비싸지? 하고 은행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단가를 떨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예. 건강보험 산하의 심평원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예. 여기서 뭐냐면 우리 이제 의료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구성 요소가 약값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지, 수술할 때 거지 같은 치료제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진료 행위가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 예. 이거를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하는데 예. 의료보험 수가가 얼마냐? 이랬을 때 예. 정부가 아무런 데이터도 없으면 예. 의사협회의 주장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예. 우리 공공병원 있잖아요. 지자체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ABC 코스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맹장 수술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원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아무리 로비를 하고 대들어도 니네 무슨 소리야? 니네만큼 우리 의사들 봉급 주고 간호원들 봉급 주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니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이런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마냥 올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공공 플랫폼 서비스가 나서가지고 예. 이런 플랫폼 지금 서비스 사업자들의 소상공인들한테 과대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거, 예.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과도한 비용을 뜯는 거, 사업자들한테 하는 거. 또. 사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뜯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그게 과도한지 아닌지를 최소한 정부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의, 민간 서비스의 확장도 억제할 수 있고, 얘네들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라도 공공 플랫폼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보 데이터 3법 통과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 3법을 찬성했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 3법을 통해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 네.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면 그걸 활용해 갖고 서비스를 해주는 홍보 서비스가 공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싸요, 홍보비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가 네. 지금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예. 회원 수, 가입자 수를 몇 명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액티브 유저냐, 예.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기업 가치가 그렇죠. 측정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비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예. 공공 목적의 공공 그렇죠. 플랫폼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살리는 위해서는 거니까. 네. 이미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이런 통계 데이터, 공공 데이터만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통계청에 지금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고 대충 다 압니다. 이거를 민간 사업자들한테 개인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 사실 동네에 이게-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예.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와 통계정보, 이걸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 예. 매출을 가능하다. 올려준다. 예. 수수료를 예. 깎는다. 예.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수수료를 깎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걸 지금 데이터 사법 통과됐다고 그걸 민간 사업자한테 음. 개인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이렇게 네이버라든 다음이 나서는 이유가 네.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그 이유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종목을 찔렀습니다. 네. 뭐냐, 데이터 3법 통과했는데 더 좋은 건 뭐냐, 이 소상공인들 위해서는 그게 왜 근데 중소기업부는 네이버에 의존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네이버한테 의존해서 요즘 그 뭡니까 보내는 거요? 3원도 안 들어가요. 그 문자 보내는 거. 네.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은 얼마든지 지역에 따라서 연동해갖고 이게 보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지 왜 네이버나 다음에 의존해갖고 네이버 다음에 힘을 실어줍니까 거기에다가. 걔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김용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그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러니까 항상 갑질적인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지시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데모를 하고 싶어도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인데 두 부부가 같이 잠자는 시간도 틀리다는데 가게를 비우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단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되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 체험 학습을 한번 시킵시다,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 체험학습 한번 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이 소상공인들의 취한 여건이나 환경들, 이분들은요, 저번에도 우리가 의뢰반란에서 많이 했네요, 얘기를, 방송을. 경제통도 많이 했지만, 예. 의뢰반란에서 소상공인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 660만인가요? 그 되는 소상공인들이 한번 자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신용모양 되죠? 그렇죠. 신용모양 되면은 더 이상 재기하기 힘든데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자빠지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거든요. 예, 받으면은 그 없어지면 신용보증기금은요 평생 따라간다 하대요. 또. 그러죠, 그렇죠. 신용보증기금은. 그러니까는 이게 참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는 거, 우리나라 너무 비율이 많잖아요. 줄여지는 거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분들이 한번 창업을 했을 때 옆에 주위에서 정말 도움을, 마지못해서 창업이 아니라 시체로 친구들 애들 보면요, 떳떳한 직장이 없으면 장가 보내려고 사업체 차려줘요. 식당 차려준다. 금방 망하죠. 그럼 장가 보내려고 막 차린 혼자 식당이 망하는 게 아니고 마누라랑 같이 같이 망하네. 망하는 거죠. 네. 장가 보내려고 식당 차려주고, 장가 보내려고 엊그저께는 우리 저기 아들내미 걔는 좀 살아요. 얘가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여관 하셔가지고 식장에서 그때는 밥 장사하는 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돈이 좀 있어. 근데 너 왜 그거 차리냐 그랬더니, 나이가 이제 저기 뭐 했더니, 장가 가려고 차리냐고. 망할 줄 알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차리냐 그러니까 그래도 차린대요. 이게 그 하나의 뭘 그대로 간판 내세우려고 하는 자영업,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네. 답답합니다. 참 쉽지 않네요. 네, 시간 예, 많이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